계엄에는 반대하지만 탄핵에도 반대한다. 이런 인식들이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 굉장히 높아졌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결과가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씩 떨어지는데 영향을 끼치지 않았냐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번 경선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세 분처럼 국민의힘이 좀 정상화되는 그 징후로 읽으면 반가운 거죠. 당장 숫자로 봐도 3대 1이냐 2대 2냐 찬반을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상당히 반가운 현상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러나 조금 더 좀 시야를 좀 한 발 물러서서 이렇게 보면 국민의힘의 경선의 내용, 토론의 수준 네. 여전히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국민의 정서가 많이 괴리되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나마 나경원이냐 안철수냐 이게 약간의 흥행 포인트가 돼서 지금 도움이 됐고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정상화되는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더 크게 보면 아직 국민의힘은 국민의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 정서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갈피를 못 잡고 있고 그 당원들 투표에 참여하는 분들의 선택에 맡겨서 당의 운명을 가늠하는 것 자체는 저는 굉장히 공당으로서는 좀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위기는 안 끝났다. 그리고 이 상황은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될 텐데 제가 아까 우리 한동훈 말씀하실 때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한동훈 후보에게 조금 제가 성급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아쉬운 거는 당 쇄신이나 계획에 대한 얘기는 전혀 안 해요. 이 당을 이대로 끌고 갈 건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 안 하면서 누가 될 거냐라는 게 그게 일반 국민들이 볼 때 큰 관심거리일까요? 저는 몇 사람, 여기 앉아있는 저희들이나 몇 사람들한테는 누가 되는지가 중요할지 모르지만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그 당이 뭐가 달라졌는데 이런 생각을 여전히 할 것 같아서 저는 국민의힘 전체가 지금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국민의힘 김영우 의원님한테 조금 죄송한 말씀인지 몰라도 저한테? 지금 현재 이 당을 국민의힘을 쇄신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별로 대중적인 관심거리가 될 것 같지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고 이 당의 혁신 프로그램, 개혁 프로그램을 하겠습니다라는 게 별로 관심거리가 될까? 그럼 차라리 내가 대선 후보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상징적으로 보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아니죠. 들어요. 이게 관심이 끄느냐 못 끄느냐 중요한 게 아니고 냉정하게 보면 이것도 약간 외람된 표현이긴 합니다. 냉정하게 보면 이번 대선 하나마냐예요. 불법 계엄을 했고 그 불법 계엄도 선을 못 그은 정당에게 어떤 분이 표를 줘가지고 당선시키겠습니까? 그러면 큰 흐름으로 보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길게 봤을 때 이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이라고 자부했던 국민의힘 산업화의 주역이고 민주화에도 큰 기여를 했던 이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이 극우화되는 흐름에 끌려다니는 이거를 내가 정상화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히지 않는 그 후보가 어떻게 지도자가 됩니까? 그 후보가 어떻게 대한민국을 끌고 갑니까? 제가 볼 그건 관심을 때는 떠나서라도 해야죠. 제가 볼 때는 우리 두 분 말씀하신 거 상당히 공감이 되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비상계엄이 일어나고 12월 3일 그날 밤 이후에 국민의힘이 첫 단추를 잘못 꿰었어요. 사실은 그나마 이제 한동훈 당시 당 대표가 12월 3일 날 계엄의 그 밤에 그거를 이제 막아낸 거죠. 저는 사실 그때 18명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 기질상 저는 야당만이 통과시킨 계엄 해제안 받아들이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거는 캠프 다 떠나서 여당의 당대표한테 굉장히 고마운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계엄의 강에 완전히 빠지는 국민의힘을 그나마 한동훈 당시 당대표가 건졌다. 이런 고마운 마음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전체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면 그 다음에 특히 당내 중진 의원들이 완전히 제가 볼 때는 비상식적인 길을 걸어온 게 사실이에요. 제가 볼 때. 의회 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정당 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우리 헌법을 존중한다면은 사실 비상계엄 자체는 물론 민주당의 30번가량의 국무위원들 줄 탄핵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이제 계엄으로 그걸 해결할 생각을 하는 거는 잘못된 거죠. 그건 위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는
원칙과 양심과 헌법 측면에서 봤을 때는 비상계엄은 잘못된 거다. 이거는 분명해요. 거기서부터 사실은 시작을 했으면 우리가 그 이후에 첫 발을 내딛고 두 번째 발을 내딛을 때 좀 수월했을 텐데 그게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저는 지금 사실 국민의힘 경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건 모르겠으나 비상계엄에 대해서 애매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 저는 대통령 자격이 아니라 후보로서의 자격도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국민의힘의 이제 그 개혁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지금 대선은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비상계엄이 주된 테마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요. 87 체제가 지금 어떻게 됐냐 하면 계속 이렇게 흘러오다가 이재명, 윤석열, 이재명 체제로 지금 굉장히 온 국민을 양극화시키는 이 정치 활극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체제를 이제 넘어서기를 많은 상식적인 국민들은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이거를 사실 조기 대선 때 국민의힘 개혁? 그러면 민주당은 개혁할 게 없나요? 제가 볼 때는 2년 동안 완전히 이재명이라고 하는 당대표의 절대 권력화 진행을 해왔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국민들은 이 지긋지긋한 공수만 바뀌는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되는 이런 지긋지긋한 극한 대립 정치를 좀 마감하고 새 시대를 열었으면 하는 게 이번 아마 보수든 진보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걸 떠난 많은 국민들의 저는 염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